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이 전략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딱히 이슈가 되거나 어떤 이 시장을 주도할 만한 섹터나 이러한 부분은 좀 크게 찾아보기가 어렵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자, 바로 우량주들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수가 그동안 좀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좀 우량주들이나 시가총액이 높은 이런 대기업들의 주가 그 가격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많이 메리트가 있어졌죠. 그죠? 가격이 굉장히 많이 다운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저가 매수의 기회, 저점 매수의 기회로 좀 우리가 포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 종목에 있어서는 특히 지금처럼 이 외국인 수급들이 좀 들어와 주면서 시장을 견인하려는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는 우리가 우량주, 시총이 높은 코스피에 이렇게 편입이 되어 있는, 코스피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는 이러한 좀 우량 종목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 왜냐? 외국인들이 이 지수를 끌어올리려고 이제 종목을 살 때는 일반 스몰캡 종목들, 뭐 좀 시총이 낮거나, 그죠? 변동폭이 큰 이런 종목들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개별 종목들을 사는 게 아니라, 스몰캡 종목들을 사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런 우량주들, 시가총액이 뭐 1조가 넘어가거나 아니면 한국을 대표하는 혹은 코스피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는,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는 이런 우량 종목들을 먼저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우량 종목들을 사라는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종목들이 밀렸어도 어쨌든 다시 한번 외국인 수급이 붙어주면, 그죠? 우량 종목들부터 먼저 외국인들이 사가기 때문에 이런 거는 결국에 시간 투자를 하면 올라간다라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우량 종목에 꾸준하게 장기적인 투자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 스몰캡 종목들, 좀 개별 종목들은 사실 지수가 밀려서요. 오를 때는 또 변동폭이 좀 있으니까 잘 오르겠죠. 근데 만약에 지수가 흔들려서 지금처럼 요 며칠처럼 지수가 많이 흔들려서 개별 종목들이 많이 좀 흔들렸을 때 이러한 종목들이 올라올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죠? 이 지수가 다시 반등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우량 종목들부터 먼저 외국인들이 매수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 이 개별 종목들, 스몰캡 종목들은 이러한 지수의 흐름에 같이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죠? 지수는 막 한 4, 5% 올라가고 있는데, 그죠? 며칠 동안 한 4, 5% 올라가고 있는데,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큰 상승 흐름이 보여지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근데 보니까 뭐 우량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외국인 수급으로 인해서 뭐 올라온다라는 이러한 기사도 나오기 때문에, 그럼 이제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 종목이 안 오르는데 또 옆에 우량 종목들이 가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 그러면은 당연히 역시 우량 종목이 맞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이 개별 종목을 또 손절을 하시고 또 우량 종목으로 갈아타잖아요. 그럼 이제 또 우량 종목으로 갈아탔는데 그 부분에서 다시 또 외국인 자금이 빠지면, 또 외국인 자금이 빠졌기 때문에 지수가 또 밀리면 이때 다시 또 하락하는 이러한 어떤 악순환을 계속 반복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지수가 좀 많이 밀렸었다가 반등을 하는 이러한 구간에서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릴 때는, 당연히 이 개별 종목보다, 스몰캡 종목보다는 지금 가격적으로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굉장히 좀 많이 밀려서 저평가되어 있는 이러한 우량주들을 공략을 해보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전략 종목으로 설정한 종목들은 이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에요. 그죠? 최근에 이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수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공급이 이러한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공장 증설도 아직 진행을 이제 막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팬데믹으로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공장의 가동률도 지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반도체 품귀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 크게 봤을 때는 사실 전반적인 이제 산업에 반도체가 사실 안 들어가는 쪽이 없어요. 그죠? 자율주행 쪽에도 어마어마한 양의 반도체들이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전기차 쪽에서도 당연히 반도체들이 들어가고, 우리가 흔히 쓰는 이런 컴퓨터, 그 다음에 핸드폰에도 각종 이런 전자기기에는 대부분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급이 쇼티지 현상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이러한 병목 현상만 좀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공급에 대한 부분만 좀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지금 크게 상승을 못 해줬지만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은 당연히 요 삼성전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자,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밀렸었죠. 그죠? 뭐, 10만전자 하면서 굉장히 뭐 10만원까지 갈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시장의 기대감을 많이 불러일으켰다가 굉장히 길게 기간 조정을 거쳤어요. 그죠? 거의 지금 여기 주황색 선, 요 주황색 선이 한 200일선인데 200일선 구간까지 굉장히 길게 기간 조정을 거쳤었다. 근데 지금 다시 어제 외국인들의 자금의 유입을 기점으로 해서, 그죠? 어제잖아요, 어제. 오늘, 어제, 그죠? 어제 외국인 자금의 유입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정확하게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을 해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8만원 이하 요때 지금 한번 다시 한번 요 삼성전자를 좀 주목을 해보시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이 정고점 라인까지는 우리가 노려볼만 할 수 있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당 종목을 좀 길게 보신다라고 하시면은 충분히 좀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가격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은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도 이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거의 한국에서 대표하는 기업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팬데믹 사태 이후에 굉장히 좀 길게 기간 조정을 거쳤어요, 그죠? 올해 3월을 좀 고점으로 찍고 신고점으로 찍고 굉장히 좀 길게 기간 조정을 거쳤다가 엊그제부터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가격이 사실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충분히 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처럼 이렇게 반등을 시작을 해서 이렇게 변동성 나오면서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갔을 때 이때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내가 그때 한번 살 걸 이렇게 후회하시기보다는 지금 같은 구간에서 차라리 좀 비중을 좀 적게 담으시더라도 일단 먼저 종목을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시간 투자하시면 충분히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정고점 라인까지는 우리가 시간 투자하면 충분히 좀 좋은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DB하이텍입니다. 그죠? 동사 같은 경우에도 올해 1월 신고점을 이후로 사실 좀 많이 기간 조정, 그 다음에 상승, 다시 한번 조정한 이런 구간을 많이 거쳤다.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점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지금 올려가고 있어요. 그죠? 지금 여기 보이시는 저점 구간들, 이러한 저점 구간들을 우리가 잘 체크를 해서 이렇게 한번 그어보면, 이렇게 저점들을 이렇게 그어보면 아직 추세가 끝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어쨌든 추세적으로 아직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특히 파운드리 관련해가지고 파운드리 업체 중에서는 DB하이텍이 굉장히 또 좋은 기술력이랑 실적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우량주들 너무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길게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좀 충분히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바로 이 원익 IPS라는 종목입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올해 이제 4월을 신고점으로 해서 기간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200일선을 기준으로 지금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의 업황,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이런 외국인 자금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이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하면서 충분히 그동안 많이 눌려왔었던 이러한 부분을 지금 반등을 잡아주는 이러한 모습으로 좀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타이밍만 잘 잡아서 진입을 하시면 이 종고점 라인까지 좀 충분히 상승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요 전략 종목 삼성전자, 두 번째가 SK하이닉스였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DB하이텍,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원익 IPS, 요렇게 네 종목 한번 전략 종목으로 우리가 저점 매수,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이 기회로 좀 삼고 진입을 해보시면 좀 좋은 어떤 결과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알파로 해서 하나씩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여기 알파에다가 검색을 하셔가지고, 그죠? 이렇게 전략 매매 누르셔서 내가 원하는 매수가 하시고 요 매수 전략 설정하셔서 등록해 주시면 이렇게 등록 자동적으로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수 가격 설정을 해서 등록하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매수가 설정을 하셔서
등록하시면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전량 매매 설정하셔서 이렇게 매수 가격 지정을 해주시고 등록을 하시면 우리 알파가 자동적으로 이 매수 전략에 따라서 타이밍 잡으면서 진행을 하실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 촬영 좀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요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시장 부분, 그 다음에 대응 전략, 그 다음에 전략 종목까지 하나씩 한번 잘 확인을 하시면서 이번 주 한 주 시장도 잘 버텨내시면은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오늘 영상 촬영 이쯤에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종목,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한국 AI 투자센터 김근희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